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이제 가을의 초입에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날씨가 선선하고 대낮에도 그늘 밑에 있으면 그래도 좀 날씨가 괜찮아요. 근데 아직까지 햇볕은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이게 여름인가 가을의 초입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덥기는 합니다. 온도도 좀 높고요. 근데 하늘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맑고 요새 공활하다 보니까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시가 좀 혼탁했어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혼탁한 한 주를 보냈는데 다우 지수가 0.71% 하락했고요. S&P 500이 1.26%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떨어져서 2.01% 하락으로 한 주를 마감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이 노동절이어가지고 이제 4일에 좀 짧은 장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사실 경제 지표도 큰 이슈가 없었고요. 시장이 대부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역시나 이제 FOMC 9월에 있을 FOMC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을 계속 하면서 이제 증시가 한 주에 얼마나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나스닥의 상승세가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었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 떨어질 때는 완전히 그 반대로 간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금리의 무서움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느끼고 있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고 이런 거 배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확실히 느껴진 것은 역시나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 장세는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덜 올랐던 것들은 그래도 좀 덜 떨어진다. 요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새 유가가 이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1.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YTD로 이제 그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한 9% 정도 상승을 해서 여전히 좀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 한 2, 3주 전까지만 해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은요. 이제 한 주간 2% 올랐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9.8% 올랐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지금 금리는 많이 치솟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지수 105.045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113 정도까지도 갔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밑에 있지만 지금은 좀 상승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FOMC에 전적으로 달린 건 경제 지표예요. 지금 파월 의장이 지난번 FOMC였었나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잭슨 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작년 잭슨 홀을 보면은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어떤 타겟 의지가 있었어요. 인플레이션 우리 무조건 2% 낮추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 엄청 언급하고 우리는 과업을 달성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데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결과가 나왔죠. 5.25%에서 5.5% 사이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잡았고 그리고 하락세에 어느 정도 있다는 거 하락폭이 과거처럼 높지는 않겠지만 하락세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번 잭슨 홀에서도 앞으로는 전적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의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오는 데이터도 의지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플레이션 2% 떨어질 때까지 데이터가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는 멈추거나 하락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그래 어느 정도 달성은 했으니까 이제 나오는 지표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과거보다는 더욱더 봐야 되는 지표도 많아지고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요. 지금 지난달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FOMC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다.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인플레이션은 거의 이제 꺾였어라는 이제 태도였었는데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엮이는데 지금 나토랑 어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G7이랑도 비교를 할 수 있지만 G7, 나토 벌써 거기랑 이제 브릭스랑 이렇게 좀 붙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도 신냉전이 굉장히 심해지고 브릭스가 이제 합치면서 전 세계의 유가 생산량의 한 44%를 가져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유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향후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 인플레이션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거냐 안 높게 나올 거냐 요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관건이 다음 주에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 주에는 FOMC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두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에 낮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지만요. 뭐 예상치에서 뭐 벗어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원유가 최근에 오르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8월 중하순 정도부터 올랐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8월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상승세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반영될지는 나오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저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유가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집값도 어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하락한 상황이지만 지금 꼬리를 다시 물고 조금 올라오기는 하는데 뭐 크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뭐 이 크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나오는 CPI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FOMC에서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있는 이제 FOMC에서 이제 페드에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월화 정도는 그래도 이제 장의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신용물 국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 말까지 어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3분기까지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매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발행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과거보다 어떤 그 경기 침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지금 또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 금리죠. 시장 금리랑 그 기준금리 이 두 개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오히려 상승을 해봤자 여기서 얼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FOMC에서 올 한해 뭐 금리 인상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지금 페드와치라든지를 보면은 다시 9월 달에 어찌 보면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90% 정도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장의 하락이 그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금리를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에서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디까지 계속 올릴 수 있겠어요. 사실 경기가 지금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올렸을 때 성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은 것은 어찌 보면은 뭐 연준에서 굉장히 잘한 거일 수도 있고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강한 것도 있지만 좀 운도 좋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여기서 올리면 그게 계속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망가지는 순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딱 봐도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그 가능성보다 유지라든지 낮추는 건 사실 좀 힘들겠지만 유지 정도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뇌하부동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직접 나와봐야겠지만 나오면 저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서 좀 다다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제재라든지 뭐 이런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신제품 발표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뭘 발표할 것이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이폰 그리고 애플워치 그리고 새로운 OS 정도가 메인이 될 것 같고요. 맥북은 이번에 발표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여기서는 핵심이겠죠. 결국에는 아이폰 15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뭐 예상되는 거는 뭐 타이타늄으로 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USB가 C 타입으로 바뀐대요. 아 저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 맥북 쓰는데 너무 다들 이게 그 다 다르다 보니까 잭을 막 여러 개 써야 돼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바뀌면은 진짜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이거 바뀐다고 뭐 핸드폰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향후에도 계속 그런 움직임일 테니까 지금 유로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죠. 유로 연합에서도 이거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압박을 가하니까 어느 정도 좀 들어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이폰 판매가 애플이 그동안 조금 다소 부진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15에 대해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출시되면서 과연 아이폰 판매가 역전될 것이냐, 다시 좀 살아날 것이냐, 요거에 이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가격이 더 올릴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비싸지는 거죠, 결국에는. 더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방면이 있는 방면에 지금 뭐 가격 그냥 동결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중요한데 가격이 설사 올린다고 해도 소비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시험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중국이 제재를 하면서 그게 조금 불똥이 튀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더 중요한 것도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AI입니다. AI. 지금 AI가 애플이 유일하게 좀 별로 크게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AI의 붐이 뭐 과거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처럼 조금 크게 뜨는 시절은 아니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게 꺼지지 않을 테마거든요.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테마인데 여기에서 애플이 지금 자꾸 뒤처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서 투자자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실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AI를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있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거 단기적으로는 아이폰의 가격이고 장기적으로는 AI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본연의 문제는 요거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끼어든 게 중국의 이제 제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에서 굉장히 판매가 잘 됐죠. 특히 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애플의 이제 성장세에 많은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플은 이제 미국에서 당연히 시가총액 1, 2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건드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은 좀 볼모가 돼버린 역할이 있는데 과거에 테슬라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테슬라도 좀 볼모로 잡히면서 뭐 테슬라 뭐 공무원들 타지 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했었습니다. 그때 테슬라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 주가는 좀 뭐 여러 가지 당연히 그게 해소가 돼서 주가가 올라갔어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요인들이 겹치면서 다시 주가가 올랐던 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가 이제 주식에 너무 대입시키면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렵죠. 지금 야 공무원들도 다 못 쓴다는데 지금 중국인들도 그러면 다 안 쓰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애국 바람 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러면은 지금 애플의 매출 비중의 한 19에서 20% 차지하는 중국이 다 빠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타격이다.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건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미중 관계가 그렇게까지 격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것은 조금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치적인 이슈를 당연히 주식은 정치랑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모를 잡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크게 이제 받아들이면은 투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어느 정도나 더 심해지느냐예요. 지금 화웨이 이거는 사실은 화웨이가 그 메이트 60 프로 플러스를 발표를 하면서 칩을 이제 자체 칩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고성능 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대량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안 먹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제재 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괜찮아지는 시기에서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있고요. 제가 민감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컨텐츠로 좀 그런 걸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 제재에 관련돼서 좀 상황이 벌어지는 얘기들은 영상으로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월마트 얘기인데, 월마트에서 그 오프라인 이제 그 우리 마트 가면은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제 상품 정리하고 계셔서 뭐 가서 저기 그 비누 이거 어디 있어요? 이러면은 막 아일 뭐 몇 번에 몇 번 가세요 막 알려주시고 하잖아요. 저는 신기한 게 그렇게 큰 마트에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외우는지 좀 신기한데, 뭐 직업이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 들어오면은 이제 출고 준비하는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창고에 그런 직원들의 신규 직원 초봉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로는요.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월마트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유통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월마트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초봉 삭감을 한다고? 이게 왜냐면 1월 달에 그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을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마존이나 이런 데 대비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12달러에서 14달러로 이제 그 조정을 했어요.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달만 해도 이거 고용이 좀 힘들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7월 달인가부터 낮췄다고 하니까 이거 신규 직원들은 1달러씩 이제 그 1시간당 1달러씩 낮췄다고 하거든요.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13불 받던 사람이 12불 받던 건 크죠. 그러니까 이제 1달러씩 낮췄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건가라는 신호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게, 지금 이번 달이나 이제 8월 달 중순부터 계속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도 있지만요. 대동소이하게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고용이 좀 둔화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월마트에서 삭감을 하면서 이거 고용이 둔화되나 보다 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금이 드디어 좀 떨어지기 시작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저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날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낮게 나오니까,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매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아니지만 지금 고용에 민감하다 보니까 다들 보는데, 이게 낮게 나오니까 고용 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고용 지표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볼 게 고용시장 둔화되고 있나? 요거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이 딱 시작이 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급증하니까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용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소매업체들에서 다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팬데믹이 지금 끝나가고 이제 리오프닝 시작되고 다들 이제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과거 소비 패턴으로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오프라인 이제 그 트래픽 증가했고 온라인 트래픽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소비재도 지금씩 조금씩 사기 시작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쪽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좀 낮추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마트에서 그런 어떤 공식적인 왜 그렇게 했다라든지 그런 이제 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이제 움직임 자체가 지금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FOMC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게 시장에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월마트에서 향후에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좀 지켜보면서 요거는 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많죠.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CP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CPI 말고도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소비가 꺾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소비 기업들이 하반기에 우리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GDP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꺾이면 미국의 경기도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소비가 진짜 꺾이냐 안 꺾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좀 이번 주에 좀 발표를 하니까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 발표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청년 실업률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전체 실업률을 보면서 추이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거 조금 유념을 하셔서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게 상방으로도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방으로도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